자, 타짜안 교수입니다. 일요일입니다.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먼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가 아닌데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이렇게 다시 조정폭을 확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 이 하락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탄핵 사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건 줄 알았는데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오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공매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차 거래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이 두산 에너비티는 공매도와 대차 거래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이 두산 에너비티의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각 공시마다 보면은 두산 에너비티라는 종목은 공시에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미국에 있는 뉴스캘버사로부터 미확정 보도가 나오면서 과거와 똑같은 5월 28일과 똑같은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유상증자건이 있었던 이 부분에서 IR 공시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 고점을 찍으면서 결국은 여기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과거에 체코원전건이 있었을 때도 이 부분에서 공시 나오면서 미확정 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던 건 사실이고 과거에 5월 28일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자, 지금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관세다 뭐다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해외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뉴스케일파사라고 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최근에 공급 계약에 대한 미확정 이슈가 나왔던 이 기업은 20% 빠졌다가 마이너스 10%까지 지금 완전 급락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뭐 다 빠졌다 이거야. 그리고 또 뭐죠? 해외 차트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표도 뭐 이틀 동안 급락 나왔어요. 근데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시장은 한 번 더 조정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 가격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23,000원 밑에서는 그냥 우리가 분할로 매수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마무리되면 주가가 위로 솟구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전자공시사항을 보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있었던 걸 가만히 보게 되면 3월 25일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제가 요거 여러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정말 먼 데에 나와서 컴퓨터를 제가 빌려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있었던 미국 뉴스케일 파사의 지분 투자 전략적 투자자로서 뉴스케일 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규모의 기자재 공급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이 사건이잖아요. 과거와 똑같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되냐?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중요시 하게 된다. 하도 이게 막 임원진들이 매수 매도하니까 이게 아유, 자, 이게 여기죠. 최근에 총 3건의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 보게 되면 사우디 관련이죠. 사우디 관련. 이게 뭐죠? 복합 발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복합 발전.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 더. 3월 13일에 또 나왔던 게 2조 2천억 그리고 8,800억짜리죠. 역시나 사우디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걸로 지금 그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렇죠. 복합 발전. 복합 발전이잖아요. 이게 어떤 복합 발전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중요시하게 되냐면 지금 뭐 다른 기업들 이름도 이렇게 뜨지만요. 잘 보세요. 지금 복합 발전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도 잡아요.
한전, 두산에너비티,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 사업 본격 착수.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지금 뭘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LNG. 맞죠? LNG 가스 복합 발전 아닙니까? 자, 사우디에서 이 복합 발전이 수주를 주면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달았습니까? 전력 소모가 무지하게 증가되고 있어서라는 표현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등장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싶은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LNG 관련된 부분에서 가스 복합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최근 IR 기업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혹시나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영상 끄지 마시고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R 자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뉴욕에서 IR 한다고 하죠. 자, IR 일정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일단 사우디 거는 따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LNG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할 것 같으세요? 분명히 하나의 더 미국 건을 따낼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는 이분의 코멘트에 가장 맞아요. 힌트를 얻고 있어요. 자, 뭐냐면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외국과 독자 무역을 추진하겠다. 자, 이게 뜻은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칫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금 국내까지 들어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LNG를 사길 바란다. 그죠? 자, 결국 뭐냐면 관세 피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 거 막 이제 막 사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우리한테까지 관세를 매기지 마세요. 우리는 별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지사가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봐요. 알래스카 LNG 사라. 분명히 미국도 요구한 거다. 한번 왔었죠? 직접 와서. 지금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자, 정리해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봐봐요. 본인들이 무역 적자를 겪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관세를 다운시켜 줄 수 있다는 코멘트를 한 거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오르지 못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셔서 이걸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경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얘기할까 하다가 자, SMR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원전, 자, 신재생 에너지에 한 단락에 포함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배를 운행하고 하는 것을 SMR로 할게요. 트럼프 정책의 의지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에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는 사라졌다. 그러나 강한 드라이빙 정책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체코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닌 4월, 5월로 넘기겠다. 최종 확정이라는 거를.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거 뭐냐면 에너빌리티는 이미 지금 파악을 해놓은 거야. 뭘 파악을 해놓은 거냐면 앞으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일단 원전 하나로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뭘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게 바로 LNG, 사우디 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지? 알래스카. 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LNG 가스 사라.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 미국에서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LNG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미 공포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여러분들이 단순히 원전 SMR 하나로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왜 주가가 불확실성 해소됐는데 못 올라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분명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일정,
SMR 관련된 부분의 일정이나 원전 관련된 일정은 일단 전자공시를 통해서 5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이벤트는 뭐냐?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바로 LNG 관련된 터빈 이슈, 복합발전소 이슈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다음 주의 주가는 급락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이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여 두산엔더빌리티의 주가도 이렇게 20%까지 급락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SMR 관련된 주기기, 다루는 업체, 유관성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이제 두산레비티의 주가는 맞아요. LNG, 가스 복합발전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매도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타이밍 잡아서 매수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까? 또는 버티기 들어가야 됩니까? 버티기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못 잡을 것 같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들이죠. 이거 잡아. 이게 바로 대차 거래라고 하는 거야. 대차 거래가 계속적으로 증가돼. 그리고 투자하다 동향 보게 되면 공매도도 엄청나게 막 들어온다 만다 이야기야. 공매도가 이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건가? 수량으로 볼게요.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10만 주 이거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은 그러면 바보라서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차 거래와 공매도는 반드시 이꼬르가 아니다. 대차 거래는 주식을 빌려가는 행위를 우리가 대차 거래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돌려줘도 되는 수량입니다. 공매도는요. 공매도를 사용했으면 주식으로 되갚아서 돌려줘야 되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대차 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꼬르로 가진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주의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죠. 이게 뭡니까?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때려 맞으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신호는 월요일에 시장의 급락과 투심의 불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폭을 분명히 발생시키겠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이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증가시켰던 부분에서 우리는 월요일에 분명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당장 SMR이 아닌 원전이 아닌 가스터빈 복합발전소 이슈로 움직일 것이고 IR 내용도 수요일까지 다룰 이슈는 분명 맞습니다. 미국까지 넘어가서 하는 건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걸 하나 가져올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관세 부분에서 아주 맞아요. 아무것도 이제 적용받지 않는 이 카드에 대한 내용을 맞아요. 취득하러 가는 거라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지. 자, 대차 거래다 공매도다 좋아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근데 그게 우리가 이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얘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공매도의 압박이라는 겁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걱정해야 될 건 얘네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지. 지금 주도주로 편입되어 있는 두산의 배트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다음 주는 분명 우리 매수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끝낸다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는데 오늘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뭘까? 에너빌리티 주가 오르는 단계에서 이 부분에서도 아마 과거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을 때 보면 원전 관련주들 중소형주는 다 딸려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5월 7일부터 2024년 5월 7일부터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제작했었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 이 당시에는 제가 원전으로 다뤘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원전이 아닌 LNG,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미국 트럼프의 날개를 달고 알래스카의 주지사의 날개를 단 걸로 커버리지를 들어갈 텐데 이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원전 관련된 이슈의 종목들은 전부 다 급등했죠. 저는 이번에 LNG를 타겟으로 해서 중수형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영상 끊지 마시고 같이 봅시다. 10개월 전 영상이었습니다. 5월 7일입니다.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이때 이 서전기전이라는 종목 있죠. 예,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이 당시엔. 자,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시간은요. AI 센터에 대한 수혜주를 조금 이제 후발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서전기전은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원전은 반드시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이런 재룡전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은 날 뿐으로 할 것 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대원전선, 광명전기, 강원전선 다 다뤘던 부분이죠. LS, 그죠? 현대일렉트릭, 전선, 대한전선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효성중공업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두산에너비티 역시나 이 최저점에서 제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의 데이터 센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냐? 온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윈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오케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때는 원전으로 커버리지 했어요. 17,080원이라는 가격에 원전으로 커버리지를 했습니다만 가만히 볼게요. 자, 대한전선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이때 원전으로 커버리지 했죠. 일진파워, 서전기전. 지금 이때 5월 7일 날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때 보시게 되면요. 제가 커버리지 도와드릴 때 다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이때와는 다른 거지. 자, 이때 5월 7일이었죠. 간만히 볼게요. 서전기전. 지금 주가가 이런 애들이 못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고. 근데 이 당시에 보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같이 제작하면서 이런 애들도 움직일 거예요 라고 했었죠. 근데 같이 이때는 움직였다고.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은 무너지고. 자, 우리 기술 좋아요. 같은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사람들이 왜 원전 관련주 에너빌리티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의 질문이 정말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풀어드리는 이슈는 무엇이냐. 지금 에너빌리티 주가의 상승에 과거에는 원전이 맞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까지는 SMR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까지 간 것도 맞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원전이라는 부분보다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건 관세에 대한 부분의 시장에 어떤 맞아요. 좀 이 문제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슈는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시장 도래할 수 있는 건 체코, 폴란드, 튀르키예 이 부분이 5월 달에 예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공시사항 보여드릴 텐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순히 시장이 빠지면서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된다? LNG 관련된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따 하나 오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끊지 마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 지금 이 부분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 미확정 공시는 과연 예정돼 있지 않는 걸까? 다 예정돼 있는 거야. 모든 게 예정돼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면요. 같이 봅시다. 시간 있으신 분들 같이 봅시다. 없는 것 같지만 다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언제 예정되겠다. 이 공시사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 여러분께 라이브를 참여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5월 12일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 않나요? 프랑스 꺾었다. 25조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미확정은 재공시 예정인데 5월 10일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체코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마무리만 되면 3월에서 4월로 옮길게요. 4월에서 5월로 옮길게요. 이럴 수 있다고. 결국은 이미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것보다 조기 발표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나와 있잖아. 그죠? 이 일정을 체크하면 이런 그림의 시장에 어떠한 맞아요. 농간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지금 움직이는 거는 또 이제 원전 움직인다 해서 얘 움직이면 다른 기타 원전주를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최근에 여러분들께 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루는 제가 경제 채널입니다. 리딩방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장을 먼저 바라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라는 뜻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LNG 쪽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부터 커버리지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제가 제시해 드렸던 게 조선 쪽을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을 사보시죠라고 했죠. 이게 단순히 조선을 보는 게 아니고 LNG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 카본, 조선 쪽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걸 거래해보자. 무위험 차익 거래 아니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14,000원 그리고 한국 카본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뭘까? 우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마무리된 건 호재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잘 보시게 되면 LNG 쪽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심리가 커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무위험 차익 거래가 생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이 뜻은 여러분들 두산에너비티를 보유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분명히 다음 주 월요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요 부분을 잠깐 훼손하려고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혹시나 원전 쪽 때문에 움직이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왜? 항상 중요한 건 이 당사를 움직이는 모멘텀이 뭔지를 봐야만 우리가 중소형주를 확장하면서 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분들이 다른 원전주를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고 이러셨던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부 채널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과거의 뉴스케일파이사의 주가 조정 이후에 주가의 조정.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나서 체코원전권 향후에 나오겠죠. 근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줄이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수가 나오는 이유 뭘까? 왜 얘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유 모르니까. 맞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원전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또 원전 쪽 아니야. 움직이는 이유와 근거를 알았을 때 그때 나는 비중을 줄일 때 어떤 시즌에 줄이고 원전 때문에 올라갔는가 아니면 LNG 때문에 움직였는가. 왜? 소멸이 될 수 있다니까? 자, 나중에는 이제 LNG 쪽으로 먼저 움직여 놓고 이 어떤 관세 이벤트에 대한 이슈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이 나온다고. 그럼 그 다음은 원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시장이야. 그게 시장이야. 자,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 있습니다. 더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 들어오셔서 링크 주소 하나 남겨놓을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신호를 준다 이거지. 이 부분. 항상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대형주를 다루는 방법은요. 항상 중대한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유상증자의 물량에 대한 압박 분명히 한번 주가 조정 나올 수 있다. 그죠? 정확히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이때도 뭐죠? 맞아. 뉴스케일파사의 이 미확정 보도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들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멘트로 하나만 좀 볼까요? 어떻게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리는지.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당시 우리가 있었던 걸 가만히 보게 되면 2025년 3월 25일에 7시 5분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라이브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라이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장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항상 구독과 좋아요 좋아하는 것 같죠? 네, 왜? 보고 있는지 알아야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26,600원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잘 보시게요. 중대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시장 이 분위기를 체크해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이걸 보여드렸어요. 자, SMR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확정인지 미확정인지 공시가 나올 거다. 주가의 조정을 일으킬 수 있다. 보도록 할게요. 공시, 미확정에 대한 재공시입니다라고 해서 처음 나왔던 게 언제냐면 두산에너빌리티 SMR 기자재 납품 5월 28일자에 나왔던 전자공시의 내용입니다. 이게 3월 25일이니 오늘 아닙니까? 오늘 이게 확정인지 미확정인지가 결정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대한 일정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미국 뉴스케일 파워사의 지분 투자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뉴스케일 파워사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기자재 공급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숨고르기 들어간 것도 폭풍전야예요. 자,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나 6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 우리는 SMR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의 흐름을 오늘 보여드렸던 이유,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 언제쯤에 이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5월 28일자의 날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략 이쯤이었지 않을까요? 그죠? 왜? 이때 이 미확정 이야기가 나오고, 자, 우리가 이제 이 확정인지 미확정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체코원 정권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합병안 나온 거죠. 사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때 사람들이 합병안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는데 큰 폭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체코원 정권 관련된 부분에서 저가 수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배를 움직이는 거를 SMR로 맞아요.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거죠. 누가요? 트럼프가. 이때 급등했던 요소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분명 심적인 안전 마진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초읽기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주가의 하락, 심적인 마지노선, 이때는 SMR로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사의 미확정 보도의 숨고르기 단계에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항상 이 구간대에서 정확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가의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과거의 이 흐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녀석은 올라요. 오른 녀석은 오른다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있어도 LNG 쪽으로 움직일 건 움직인다. 저는 당연히 여기 적어 볼게요. 자, 정치적인 불확실성 끝났죠? 그리고 또 뭐죠? 맞아요. 관세 좋아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올라갈 놈은 올라간다 이거죠? 왜? 관세 부분. 유일하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 LNG 아닌가?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IR 나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야기합니다. 자, LNG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부각이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아마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시장이 움직임이 안 좋은데 뭐 너 혼자만 또 간다. 저는 이때도 그냥 나홀로 간다 했어요. 그러면서 중소형주들 여러 개 소개시켜 드렸고 이번에도 중소형주 하나 또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리고 항상 중대 과정에서는 라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었죠. 정확히 조정을 한번 주고 갈 것이다. 왜 이 과거 영상을 보여드릴까? 잘난 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한 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죠. 2월 18일에. 이게 공부방 링크 주소입니다. 여기 타서 들어오시고요. 자, 정확히 한번 조정은 주고 가겠네요. 같이 보시죠. 자, 표현을 좀 해드릴 텐데 증권사 보고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3886원 그리고 3300원 그죠? 3550원까지 갔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명 오늘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가 이렇게 훼손을 줬다는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체코원 정권이 있었을 때는 사실 뭐랄까요?
이 매물대 부근에서 한번 부딪혔었던 경우, 자, 이걸 보게 되면 항상 중대한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등장시키면서 실제로 이때 매물대, 물렸던 사람이죠. 손실 중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무엇을 준다? 맞아요. 딱 이 마지노선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소식이라는 표현을 좀 적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자, 역시나 중대한 일정에서는 분명히 여러분께 고지해드리고 라이브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단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이 두 사람을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와드리고 재료 나왔을 때 단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주가의 조정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뉴스케일파사의 이 미확정 공시는 단기적인 주가의 조정을 나올 수 있다. 합병안 무시하고 우리는 평단가가 여기니 지켜봅시다. 이거예요. 자, 진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단기 투자자십니까? 중기 투자자십니까? 장기 투자자십니까? 단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고삐를 다음 주는 조금만 당기십시오. 그리고 반등 오면 축소하십시오. 손실 구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정 여부 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의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압박, 뉴스케일파사의 미확정 공시, 그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슈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5월 12일이라는 날짜 체코원전권 마지노선입니다. 자, 기억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셨나요? IR 공시가 월요일부터 IR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IR이 독이 될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약이 될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드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제 개인 번호입니다. 네, 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8345-3409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맨 생활했고요.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타짜 한번 재보시죠. 자, 타짜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히든 종목 하나 발송해 드릴 텐데 한국카본처럼 움직일 수 있는 LNG 관련된 부분의 중소형주를 여러분께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링크 그 아까 영상 올라간 하단란 있죠? 거기 남겨놓을 거니까 반드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저는 절대 사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분들은 평생 망할 겁니다. 들어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뜻으로 닉네임을 실명으로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즉각 확인해서 승인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혼자 외롭고 힘들고 다음 주 관세 부과 시장의 급락 이것 때문에 힘들 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걱정할 종목을 걱정하세요. 그러나 비중 조절을 해야 될 때는 분명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족보집도 하나 첨부해서 보내드릴게요. 두산에너비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정과 족보집.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 왜 안 들어오세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 안 들어오시냐고요. 그러면서 왜 나중에는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오를 종목도 다뤄야 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010-8345-3409입니다. 타짜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렸던 부분들 가만히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채널에 들어와신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피해를 드렸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는지. 항상 중요한 건 중대한 매물대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한다? 비중을 덜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비중을 덜어놓을 시기가 아니고 버티고 있어야 될 시기가 맞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너무 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올해 50대 중반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지. 제가 뭐 2월 24일에도 뉴스케일파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 조정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어떠한 중대 일정 나왔을 때 이 부분에 주가 조정 나올 수 있으니 들어가세요. 이젠 LNG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럼 중소형주 과거에 서정기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LNG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맞아요. 끌고 가면서 중소형주를 위한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투자의 방법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싫어요. 맞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채널 홍보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도 많은 곳으로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공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분명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 가는 이슈는 5월 10일 이전 아직 4월까지는 LNG 관련된 부분에 부각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앞서서 보여드렸던 한국카본 플러스 알파 다른 기타 제가 히든줄 하나 준비해 놓은 건 분명히 얘가 3% 반등할 때 10%씩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정 과정을 맞아요? 슬기롭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있었던가요?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기서 보유하게끔 할 수 있고 비중을 덜어놓게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 지금 사야 되는 이슈를 정확히 말씀해드렸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죠. 모두가 차트 이야기만 하죠. 공매도 이야기만 하죠. 좋은 거 아닙니다. 공매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매도 그들은 언젠가는 비싼 값으로 사들여야 되는 것도 맞는 겁니다. 타지안 교수였습니다. 항상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다. 탑다운 방식의 투자는 절대 실수 확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공부도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공부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확인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채널 그리고 세미나도 이번에 예정돼 있으니까 세미나도 반드시 한번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